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B급 감성 까칠한 남자들의 토크쇼 까톡. 어저께 저희가 이거는 요일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이제 화요일 날 네. 혁명 20일 창당 발기인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쳐졌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또 너무 소장님 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서 가수님 또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날. 특히 열렬 애청자분들께서요 저랑 같이 있으면 항상 서 가수님 편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팬클럽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그리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링고스타 같다고. 링고스타. 그 이유가 보면 볼수록 귀엽다. 그리고 저보고는 이제 폴 맥카트니 그 이유는 말이 많다. 시끄럽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걸 또 담아 보이노. 그래요? 링고스타 앞으로. 근데 오늘 약간 링고스타가 노란색을 봉화마래가 봉화마 혁명 20일 봉화마래 무슨 상관이 있는지 혁명 20일 버전 봉화마을이겠죠? 뻥이죠. 그러니까? 봉화마래 제가 왜 가겠습니까? 여러분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 창당 발기도 잘 마쳐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저희 진인 형이랑 이제 홍대역 쪽으로 가는 도중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상가들이요 1층이 거의 다 임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구나. 근데 이제 황당한 게 어저께도 이제 발견돼서 나왔지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뭐 황 소장은 맨날 경제가 망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그래도 잘 버티고 있지 않냐 이런 말 하셨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IMF, 제2의 IMF가 왔냐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면 문가리가 국회에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역도 성공하고 경제도 이제 반등하고 두 가리를 다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짜증 나면서 뭐 했는데 이제 근데 전세를 이제 잡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가리가 모르는 게 있지. 방역은 사기가 가능하지 검사를 작게 하면. 네, 그렇죠. 그리고 경제는 통계를 조작하면 터지기 전까지는 수습이 돼요. 근데 우리가 옵티머스나 라임이 돈은 빼먹고 나면 메꾸다가 나중에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나중에는 못 메꾸는 사태가 반드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매 중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전세는 문가리가 전세를 어떻게 잡아? 그러게. 전세를 문가리가 어떻게 잡아? 전지전능한.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도 유분수인데 이게 현대 경제에서는 그야말로 메꿀 수 없는 환매 중단 사태 같은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이 무너지는 걸 유예시킬 수 있어요. 미국이 금융위기를 사고를 쳤는데 내가 그 내 책에 이야기해놨지만 이게 금융위기가 이제 한계에 왔다라는 세계 경제 시스템이 그걸 이제 스타트 끄는 건데 거기에 그야말로 우리 돈으로 하면 막 경단위로 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푸니까 우선은 그 돈이 어디서 왔는가는 따지지 않고 돈을 푸니까 부동산도 막 활성화가 되고 주식도 유지되는 척 하면서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 유예되는 거예요. 만약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세계 각국이 돈을 안 풀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대공황으로 가는 거죠. 근데 대공황 때는 그런 수법을 쓸 줄은 몰랐지. 그때는 양조가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의학적 수법을 쓸 줄을 잘 몰랐지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런 식으로 막 돈을 풀어서 어떻게 할지도 몰랐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 91년에 그 버블이 꺼졌을 때 일본이 20년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이 안 나가 헤맸잖아요. 근데 세계가 돈을 풀어갖고 무너지는 거를 유예는 시켰지만 지금 점점 험악해지고 있잖아요. 세계가.
그러니까 경제는 그렇게 얼마든지 무너지는 거를 약간은 유예시킬 수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개인이 망하고 회사가 망하는 거는 이제 못 막는데 그렇죠. 그게 터지기 시작하면 네. 그때는 끝인데 네. 지금 이게 터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집에 오는 길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잡지들 있잖아요. 네. 잡지 회사들. 잡지가 원래 나오는 기간이요. 그 발행일을 항상 지키거든요. 네. 발행일자는. 그러면 이제 월요일이든. 그러니까 11월호가 되면 그게 이제 10월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월에 나와야지 그게 11월호가 네. 되는데 포춘도 그걸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10월호가 10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문고에 이제 지점장을 만나서 또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했대요. 했더니 와 진짜 이런 거 사상 처음이래. 근데 단순히 한두 개의 잡지사가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다가 지금 발행 일자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엎어졌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광고 스폰 문제입니까? 그렇죠. 네.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예, 예. 요즘 저 좌파 가장 이 유명한 네. 좌파 신문 네. 일간지 네네. 전면 광고가 50만 원. 우와. 와 심각하다. 제일 유명한 그 좌파 신문이 그렇죠. 네. 10만 원이라고. 네. 50만 원. 우와. 그러니까 심심하면 그냥 내 이름 석자 전면 광고 한번 그러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전면 광고. 뭐 앨범 싱글 나온 그 그렇죠. 앵글리 블루가 전면 광고 한 번. 그런 걸로 한번 해도 아 진짜 이게 이거를 웃기잖아요. 이게 진짜 웃어야 되는 건지 울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앞으로 좀 획기적인 이벤트는 차라리 그 좌파 신문에 광고를 때려버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내가 볼 때 신문 광고가 네. 뭐 물건을 팔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홍보하거나 이런 네. 게 아니라 뭐 생일 축하해, 뭐 사랑해, 뭐, 네, 네, 뭐 네, 이혼 네, 뭐 네. 이런 게 나갈 네, 것 같다. 네, 네. 진짜 심각하네요. 거기다가 네. 그 동대문에 이제 원단 가게들이 많잖아요. 음. 원단 가게들이 지금 줄줄이 도산하고 네,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팩트 완전히 팩트입니다. 네. 네. 그렇겠죠. 그래갖고 저희 그 와이프도 지금 의류회사 그래도 나름 꽤 유명한 여성 의류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엄청나게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집에 오면 막 자기도 오빠 나 안 잘리겠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네. 내가 듣기로 그 동대문에 있는 상가나 이런 게 경매에 나왔는데 네. 150만 원까지 내려갔다는 상가. 150만 원. 그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 하나 아, 하나 비서가, 예. 와. 그러니까 해봤자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예, 예. 왜냐면 옷도 사람들이 잘 안 사고 그리고 일단은 옷 찍어내는 수량이요 한 반 이하로 떨어졌대요 의류 회사들이.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원단 가게 망하고 그런데 뭐 두타 이런데도 뭐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야 그런데도 뭐요? 어저께 그 말한 분? 뭐 경제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 참나 진짜 웃겨 죽겠어. 혼자 딴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그래서 어저께 그 분이 그래도 꽤 지성인이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미 자기는 IMF가 왔다가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사람들은 체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막 이제 막 IMF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걸 모르는 거 이성적으로 모르는 거지 이미 실감적으로는 체감적으로는 온 거죠. 오늘 근데 보면 아침에 예. 뭐 오늘 이제 여기 수요일 아침에 2분기보다 1.9% 네. 반등했다. 2분기가 워낙 낮았어. 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 동기에 비하면 마이너스 1.3이다. 네. 원래 성장률은 작년의 동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2분기보다 얼마 늘어나는 건 그건 의미 없는 아, 수치예요. 그렇죠. 왜냐면 아주 최악에 갔다가 여름철이 되면 소비가 조금 살아나잖아요. 2분기는 IMF 쇼크를 바로 받은 네. 직후라서 원래 받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2, 3월이었는데 그게 2분기에 나타나거든. 아 예, 코로나. 예, 네, 코로나가. 예,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와가지고 이 정권이 뭐 여름 때 뭐 먹고 마시고 바캉스철이었으니까 네. 근데 문가리가 8월 달에 극적인 반등을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말했기 때문에 임금이 말했으면 뭐 꺾어서라도 뭐 이거 짜를 조져서라도 중국이 지금 4.9% 성장했다는데 다 유럽이 웃잖아. 네. 뭐 V자 반등? 이런 중국에 식으로. 네. 베이징에 캄캄하다는 게 밴들이 다 문을 닫아가. 그런데 어떻게 너가 4.9%냐? 아,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중국도. 예, 중국도 심각해. 저 개뻥이다. 그렇죠. 다 뻥이고 이게 제가 있는 이 업종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이 주로 뭐 손해보험 쪽에 이런 일반 보험이라고 기업에 관련된 B2B
쪽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건 주로 이제 그 의무성 보험들입니다. 대부분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조건 들어야 되는. 그 뭐 우리가 배가 뭐 수입을 수출하면 뭐 그렇죠, 그렇죠. 적합보험 네, 들고 네, 뭐 각종 제품을 배상하기 위해서 PL 보험 이런 거 들고 가보면 가입을 안 하면 벌금이 나오고 이거를 안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차라리 벌금을 맞으면 맞아야지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의무보험을 안 하는 회사들도 많고 심지어는 우리가 신용장 인보이스를 하기 위해서 적합보험을 가입해야 배가 가죠. 적재물에 관련돼서 책임지는 건데 이것도 1년 이상 보험료를 안 내서 발권이 정지되는 이런 중소기업들도 아 정말요? 발권 정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IMF 때도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 정도로 그 기업들도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차라리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고 올해는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뒤로 그냥. 딜레이를 시키자. 와. 그리고 이것마저도 낼 여력이 안 되는 회사들은 발권 정지를 당하는 그런 좀 네. 그죠? 네. 사태가 일치했다. 그러면 거의 사실- 영업을 잘 못하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하나 쓰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참치캔을 만약에 만들었는데 좀 잘못해가지고 공정상 잘못 만들어서 소비자가 네. 먹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네. 혹은 네. 그죠? 네. 제품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놀다가 어떤 네. 상처가 생겼다. 네. 캔 같은 경우 예, 이렇게 예. 떴다가 예, 생길 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관련된 거는 예전하고는 다르게 소비자들이 바로 이거 민원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네.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소비자 사실 보호는 기업에서 이거는 보험을 처리를 해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네.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네. 우리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네. 우리가 보험 처리하듯이 예, 예. 이런 것도 차라리 벌금을 맞으면 맞았지. 당장 이거는 못 내겠다는 식으로 가는 회사들이 늘어납니다. 예, 예.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변형. 만약에 물론 이제 도박이죠. 네. 만약에 사태가 크게 한번 터진다고 치면 네. 우리가 그러면 바로 제약회사가 어느 약을 하나 바로 만들었는데 바로 구독. 제약회사가 실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임상 실험 테스트를 하잖아요. 사고 나버렸다. 근데 그것도 다 보험을 가입하고 하죠. 그렇죠. 배상 책임 네. 보험을. 근데 아유 이것도 뭐 비싸니까 넘어가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만약 큰 사태가 터져보시죠. 네. 그럼 천문학적인 액수로 끝나는 완전 끝나는 배상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옛날 상품처럼 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주저하거나 안 하거나 옛날엔 이런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었죠. 네. 그런 개념의 일부에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걸 기업을 하고 있지만은 네, 어차피 오래 가지 못해.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이용이 오래. 그러니까 고비에서 네, 뭐 몇 년 버티든가 네. 아니면 문 닫든가 네, 네. 털어내려고. 이런 부분이니까 예, 그냥 우리가 굳이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뭐 네. 맞아버리면 예, 거기를 문 닫으면 되지. 예, 이런 생각. 예, 오히려 닫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못 닫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예, 예, 사실상으로 그렇죠. 예. 주인은 벌어놨지만은 회사 자체는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가고 벌어서 예, 지금 이자도 못 내는 예. 한계 기업들. 네. 근데 또 벌어가지고 빌려가고 그렇죠, 돌려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기업을 해야 깜빵을 안 가고 네, 구속이 안 되고 또 그렇죠. 빚쟁이들을 예. 끌고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또 망하면 문을 닫으면 네. 그때부터는 막 깜빵에 외인 그렇죠. 횡령에 가게 되니까 시다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외부로 그냥 한 방 꽉 맞아가 없다고 털어버리고 아 오히려.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런 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손해 사정사분이 한 번은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화재 사건이 자주 나지 않습니까? 제가 아 요즘에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 중에서는 의도적인 자기 보험 사기. 기업도 기업 원래 막 화재도 엄청 많잖아요. 왜냐하면 네. 악성 그 우리가 저기 말대로 우리가 재고도 있고 그런 어떻게 뭐 악성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답이 없는데 고의로 방어를 할 사건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과거 IMF 때 얘기 들어보니까 이 고의적인 방어 사건이 많았다고. 아. 그 예를 들어 쥐 같은데 우리가 신나를 발라서 쥐에다가 불 붙이면은 초기 발화점을 못 찾으니까. 지가 막 다니니까. 네, 우리가 이게 참 이게 어디 영화에서도 본 것 우연하게 같아. 불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년도부터 참 제가 느낀 게 화재 사건이 특히 공장 화재 사건이 참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화재 사건이 물론 불은 나긴 하지만은 유난히 많았죠. 유난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경기가 오히려 더 점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원래. 그래서 맞죠?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나 그런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런 좀 화재 사건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겠네요. 제가 봐도. 예. 혹시 공연 쪽은 어떠세요? 그쪽도 뭐 전에 제 단골 이제 그 고객, 고객. 네. 후배 같은 경우도 네. 공연이 계속 없어서 그냥 알바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아, 가수인데
그 연극 배우 연극배우인데. 전혀 그쪽은 지금 뭐 일어날 기미가 제일 불가능한 네. 정도 피해가 심각한 네. 데가 한 번씩 뭐 연습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뭐 하다가 저번에 또 그 2차 되게 한번 2.5 단계. 예, 예, 네. 그때 한번 또 바로 또 깨갱해가지고 꼬꾸라지고. 예, 꼬꾸라지고 그쪽뿐만 아니라 뭐 홍대 뭐 그 자주 가는 그 비틀즈 거기도 올해 코로나 터지고 공연 거기서 이제 술도 마시고 공연도 하는 곳인데 공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또 주말에 또 대관을 주로 해서 이제 수입을 얻는 곳인데 대관도 하나도 없고 다 끊겼고 네. 그냥 굳이 이제 공연을 하려고 해도 일단 뮤지션들이 겁이 나서 안 설려고 하고 네. 예, 그리고 또 해봤자 사람들이 안 올 거 뻔하고 네,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 지금 뭐 공연업계라는 게 뭐 그런 가게 그 다음에 그런 배우들 뿐만 아니라 스태프들 네. 예, 스태프들 음향 뭐 그런 쪽 조명 이런 쪽 사람들은 완전 밥줄이 거의 끊긴 지금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도 이벤트 그 기획 같은 거를 이제 회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벤트를 네. 누가 해요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는 못 먹고 사니까 그래픽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픽을 하고 그냥 디지털 쪽으로 그냥 어떻게 납품하는 쪽으로. 예, 예. 나는 잘 몰랐는데 여행 박사라고 뭐 한때 예, 파크 꽤 유명한 그러니까 NHN에서 인수해 모아야 돼. 예, 아, 예, 아, 맞습니다. 그래요? 네이버에서 인수해 모아야 돼. 예, NHN.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직원들을 거의 다 잘라버리대. 그러니까 사실은 90% 이상을 다 잘라버리더라고. 여행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예, 맞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빅 메이저 여행사에 들어가잖아요. 예, 예. 여행 박사는 거의 1순위 1, 2, 3 안에 들어갈 거예요. 네, 엄청 유명해요. 네, 그런데 거기가 직원을 예. 거의 다 잘라버리고 따르기 위해서 새로운 대표를 보내가 거의 다 해고하는 쪽으로 예. 지금 가고 아 있더라고요. 오히려 대표가 이제 네, 그러니까 해고 회사를 빼대만 유지시키지 남은 거는 이제 사업은 거의 안 하겠다 네. 이런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그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지금 CGV 예, 예. 영화 체인 최고잖아요. 네, 네. 네. 30판 매장을 35% 정도 없애버린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극장이라는 게 그 공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하면 계약 기간 내내 유지해가 네, 맞아요. 이게 분위기 축하해줘.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극장을 매장을 없애버리면 그게 다시 극장이 더 추가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극장 숫자가 극명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극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늘리기보다는 아예 진짜 적은 숫자를 유지해가는 네. 부분 회생불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요 근래에 보니까 한 메이저 영화 한 두어 개가 네. 영화제에서도 개봉하고 유명 네. 배우가 네. 나온 영화니까 개봉을 했을 때 까지는 게 거의 확률 100%가 되니까 네. 손익분기점 절반도 안 된다. 네. 기껏해야 뭐 한 100만 명이나 메이저는 그렇죠. 그렇게 갖다 원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지금 팔라고 앞다퉈서 넷플릭스 들고 가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영화 산업도 초토화되고 네. 여행 산업도 초토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 그래도 이런 건 자본력이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자영업 자영업. 네, 맞습니다. 식당이라고 봐요. 네, 식당 그다음에 가게 일반 동네 예. 가게 예. 그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얼마를 더 버티겠어요. 네. 그러니까 1층부터 비는 이유가 있어요. 1층이 세가 제일 세잖아. 비싸죠. 그렇죠. 길가에. 네. 그러니까 거기는 버티지를 못하는 거야. 예. 진짜 좀 뒷골목에 뭐 동네에 있는 새가 그래 뭐 안 센 식당 뭐 새 1, 200만 원짜리나 요런 거는 뭐 조금은 버티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이 길가에 일층. 그런 새가 1,000만 원 막 이렇게 1,500만 원 되는 이런 그 네. 지금 홍대면 여기 한국 최고의 상권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죠. 네. 강남하고. 네. 근데 여기서 1층에 감당을 못할 정도면 그게 문제가 심각하지. 각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만 해도 옛날 같으면 다 유지시켜 갈 건데 네. 네. 이제 그것도 안 된다. 없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뭐 종각 종로 그 종로 3가까지 보면 얼마나 또 많은 젊음의 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권인데 그쪽에도 보면 좀 지금 좀 흉물스럽습니다. 1층이 상당수가 비어 있고 임대 써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기괴하더라고요 모습이. 아. 완전 좀 기괴하다는 게 좀 사실 표현이 좀 임대 글자 크게 돼가지고 네. 1층이 이렇게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번 봐요. 내가 대학을 다니던 뭐 80년대 중반에
예, 종로에 데모하러 가면 이제 데모하고 안 잡혀가고 살아남았다고 또 축배를 하고 저 인가 젊은이들이 거기에 그때 신기하더라고. 뭐 서울 오니까 뭐 한 건물 전체가 생맥주집인데 건물도 있었어요. 그때 야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건물이 전부 생맥주집이야. 한 층이. 다른 업체가 아니라 한 업체가 한 건물을 전체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이게 뭐라 그러나 이 요식업, 이 식당, 술집 등의 스케일이 컸던 거야. 그때 종로 이가에 뭐 젊은 사람들 보팅하는 뭐 고고장 이런 데 보면 빛과 번쩍했다고. 근데 요즘 그런 데가 어디 있어? 피막골 이런 데도 없잖아요, 맞죠? 지금 없어요. 지금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예전에 뭐 막걸리하고 고등어 파는 집은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갔어요. 뭐 홍대 이런 데뿐만 아니라 새가 별로 안 센데 그런데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도 저기 상권이 원래 별로인 데가 있었는데 거기도 한 건물 자체가 그냥 답이었죠. 답이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10월 31일이 이번에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가게 입장에서는 가장 대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때까지도 못 버티니까 그 전에 그냥 폐업을 해버리는 거죠. 대목은 넘기고 가자. 그렇죠. 대목은 그런데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약간 그 개구리가 그 물에 살살살살 익으면서 자기가 죽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심각성을 지금 우리는 원래 가난했고 나는 원래 가난했고 그냥 뭐 이런가 보다 인생이 이게 언론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게 터지는구나 모르다가 좀 지나서 이제 파편이 박히고 아프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폭탄이 떨어진 가운데 있다고. 이게 뭐가 이 폭풍의 한가운데. 거기는 고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싹 지나가면 이제 반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싹쓸이.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밑에부터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하위 20%는 이미 뭐 노동소득이나 이런 게 거의 줄어버렸고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나 뭐 이런 이거 서비스하는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소득이 35% 이게 줄었더라고요. 그럼 많이 줄었더라고. 마트 캐시어 같은 분들도 많이 잘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바닥에 이 서비스업, 이제 질이 낮은 서비스업 이 부분에서 지금 소득이 확 줄거나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거나 그리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위 20%는 사실 정부 지원이니 이런 거 갖고 그냥 버티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40%를 가고 있고 나는 지금 60%를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형 폭탄이 옛날에는 없었던 게 뭔가 하면 월세하고 전세의 문제.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월세라는 게 한번 봐요. 미국이 답이 없다라는 게 노동의 배신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이 저소득층을 연구한 학자가 쓴 게 미국의 주급을 받으면 이제 웨이터 같은 거 해가 식당에서 주급의 절반을 모텔에 사는 사람들은 모텔에 갖다 줘야 되는 거야.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영화처럼 딱 그 내용이죠. 절반을 갖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절반을 모텔 주인한테 주급을 갖다 주면 남은 절반으로 어떻게 사는가? 그럼 요즘 같으면 한 300불 정도를 줘야 될 거야. 한 5만 원 정도. 300불. 그럼 미국의 주급이 600불이 되겠어? 600불? 그런 사람들 딱 한 600불 수준일 거야. 그러면 주급 600불인 사람이 300불을 모텔에 갖다 주면 300불로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저소득층이 돈이 세이브가 안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조금 모아놓으면 아파서 병원 가면 저소득층 대부분이 보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작살나버리고. 보니까 저기 어쨌든 이 보험 시스템은 사실 우리나라가 좀 저는 뭐 제가 이 부분은 뭐 해외 나가서 뭐 제가 뭐 거주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잘 되는 편이죠. 그 얘기는 저기 그 미국 양키가 얘기합니다. 미국 양키가 제가 있는 회사 그 AIG에는 거기 누굽니까 저기 예전에 그 본부장 재미교포인데 한국 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됐다는 게 첫 번째 보험료가 저렴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하고 그럴 겁니다.
갱신 거절하지 않는 시스템이 네, 돼가지고 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보험금을 많이 탔다 해서 갱신 거부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장기 보험에 네, 개인 네, 보험에서 말이죠. 네. 근데 그 외에 거의 대다수 나라들은 손해율을 가감해서 보험 회사가 1년이나 3년 단위로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음에 또 내년에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보험사 인수를 안 하는 거죠. 그 얼마나 좀 경제적으로 막심하겠습니까? 우리나라고 아마 일본 정도가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장기 개념, 롱텀 개념으로 이렇게 갱신을 거절하지 않는다. 네. 참 잘 되어 있는 그런 거 잘 시스템이 됐다. 잘 됐다. 정말 큰일입니다. 네. 정말. 네. 그래서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부분 우리가 큰 돈은 소장님 병원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의료비에서. 노년의 큰 생활비는 대부분 의료비에서 나거든요. 네. 특히 뭐 부모님 우리가 뭐 몸이 편찮으시다 병원비 나가는 그러면 그렇죠. 자식들 주문해서 다 나가는 건데. 아무튼 이 고난을 빨리 잘 슬기롭게 이겨내려면 네. 세상이 근데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을 거잖아요. 분명히. 네. 네. 나는 변하는 시대인데. 이게 네. 또다시 프랑스 혁명이나 예. 러시아 혁명 같은 일이 예. 생존을 못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네. 유럽에 네. 한번 봐요. 예. 어제는 보니까 헬스클럽을 문을 닫겠다고 헬스클럽에 일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막 시위를 하고 네, 맞아요. 점점 유럽의 시위가 화염병이 날라들고 생존행 시위가 네. 정치 네. 시위가 아닌 네. 거의 폭력화되더라고. 프랑스도 무섭더라고요. 무섭게. 네. 이게 뭔가 하면 이제는 저소득층이 굶어 죽을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제 밀란으로 이제 심지어 뭐 술집을 문을 닫겠다고 스페인 어디서는 술집에 나이트클럽 주인들이 시위도 하더라고. 차량을 몰고 나가.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를 통제하는 정권과 네. 이제 이거 저항행 시위 네. 이런 것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서 네. 아마 밀란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곧 일어나야 될 거. 우리가 혁명 20일이 이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밀란의 주범이 돼야지. 혁명 20일. 저도 제가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우 당장 이 동네에 있는 술집 사장들부터 우리 혁명 20일의 당원으로 네. 영입을 해서 말 그대로 이 그 노래 가사처럼 분노한 상황이잖아요. 네. 분노에 사실 치던 상황인데 속보 15를 보시면 예. 자영업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 실제로. 예.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뭐 사실 뭐 요즘 보면은 뭐 직장 생활하면서 뭐 잘리고 아니면 다니더라도 우리가 생계를 가족 뭐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 말고 예.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은 돈이 턱없이 부족한 그래서 사람들이 투잡, 많잖아요. 쓰리잡 많이 그래서 하죠. 투잡 쓰리잡 예. 한 사람 되게 배달도 많은데 하고 막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모두 혁명 20일의 당원이 돼야 돼. 요즘 진짜 어려우니까 네. 여자분들도 네. 그 뭐 배민 같은 거 라이더 하는 네. 분들 많이 봤어요. 젊은 여자분들도 잘 없었거든요 원래.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위기를 혁명 20일가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